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썼냐면은 겸손을 떨라고 쓴 것도 아니고 성질이 나고 확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마침 그날 어떤 놈이 사주를 한번 보러 왔을 거야. 저게 그걸로 호구지게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삐삐란 게 별것도 아닌 놈이 더럽게 안 맞는다고 부정하고 하여튼 기분이 하여튼 찹찹했겠지. 그래서 그때 기분을 계산해 적은 거예요. 적으면서 자기 팔자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데 학철 붕어 그 표현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자기 팔자에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팔자에 어떤 글자가 뭔가 잘못돼서 이렇다고 했어. 그 학철부호 이런 말을 썼을까? 질성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팔자의 균형이 깨지고 조후가 안 됐다고. 그래서 팔자의 조후가 안 돼서 내가 엄청 괴롭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나 지금 사주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했는데 근데 여러분 팔자 헛자론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수 팔자헛자론 강해라는 책에 보면 임철초 명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이 있고 임철초가 이런 걸 잘 못 봤던 것 같다 뭐 이런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또 서라고는 예를 들어서 뭐 팔자가 이런 식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임진월인가 하여튼 이렇게 수가 이렇게 수가 왕하다고. 그러니까 이 병하고 이 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네. 보니까 아마 이거 비슷할 거예요. 이거 잠깐 기억이 안 난다. 진술충이 있고 수고 여기도 수인가 아니면 병화가 세 개입니다. 이게 병화가 전부다? 이게 병화 같네요. 예. 서라고는 자기 명식을 여러 번 공개를 했어요. 몇 번 서책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서 그 책을 쓸 때마다 자기 팔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적천수 보주에서는 비교적 말기 저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팔자가 참 괴로운 거는 당살공신이다. 당살공신. 그러니까 살이 너무 구글져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힘들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대 팔자학의 대가는 서라구예요. 서라구가 동해 서라구 선생이 우선 문장도 수려하고 대가라고. 근데 진짜 손님이 없었어요. 뭐 잘 마셨다는 얘기는 없고 위철리 이런 그 이후의 술사들은 급수가 진짜 떨어지는 애들인데도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팔자에 이렇게 칠살이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용신이 이제 살왕하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거를 적국용신이라는 걸 서라고가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용신을 얘기하니까 용신이 임수가 너무 살왕하니 이런 말을 쓰니까 이 자평 수원이라 아니면 이런 나중에 이제 자평수원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주의할 때 야 어떻게 용신이라고 이걸 할 수가 있냐 이건 서라구 선생이 잘못 자기 사주를 설명한 거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자기 견해를 막 달아 부업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야. 근데 이 팔자는 제일 문제가 진술충이 되는 게 이게 왕자이꽃이 제일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팔자에 투관한 거는 뭐야? 이거 병하고 임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근데 밑에 진술충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진술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모두가 다 몰류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데까지 진격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팔자에 병화가 임수를 보면은 진신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병임이 사실 교차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부기하는 인데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고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팔자를 읽을 때 우리가 실전 테크닉에서는 제일 먼저 읽을 때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싶냐면 우선 왕자 입고까지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지?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술이 포테로 뭔지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 몰류 현상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 알겠죠? 어떻게 입고되는지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게 관대물상이면은 관대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뭐야?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돼? 입고되는 거니까 뭘 하겠어요? 아 그냥 뭐 저 사찰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격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물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교도소에 그 저기 뭐야 그 저 유치장에 이렇게 유치장에 옛날에 저기 뭐야 유치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유치장에 이렇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있었나 10일인가 한 3일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 교회에서 진짜 졸라게 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하도 찬송가 부르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그거. 저 새끼 뭐 그래서 뭐 그런데 그 어딘 말에서 내가 짜증이 났냐면 그 형제요 이런 말이 너무 짜증이 나. 형제 뭐 지하고 나하고 왜 형제냐? 아 그리고 뭐 여건 뭐 그놈한테 뭐 동정받을 일도 없고 이런데 왜 저러지 저놈이. 그런데 뭐 갈 때 뭐 이렇게 카스테라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 가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없으면 저 욕을 진짜 바가지로 할 텐데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형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제는 예? 종교에는 어떻게 수도자는 수척해야 아름다운 건데 그지? 그래서 이제 수도자가 어디에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서 또는 뭐 성소에서 갇혀서 이렇게 몸 수양하고 몸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입고 있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월합작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동류지 동류. 수감자가 뭐 사복 입고 있지는 않잖아. 수의를 입고 이렇게 갇혀있는 너하고 나하고 동류. 그러다가 또 꼭 그 깡패 새끼들이 또 저기 뭐야 감옥생활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뭘로 변신해 있어? 목사하고 있잖아요. 목사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목사를 하면 그러면 감옥은 좀 덜 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런 물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콘클라베가 그 추기경들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교황 뽑을 때 추기경들 전 세계에서 모여 있으면은 그 빨간 모자들 그 쓰고 있어 얼마나 웃겨. 아주 나 이제 종교 불상 보면은 그 아주 끝내줘 진짜.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가 맞는 말이야 그게. 예. 그래서 요때 요 물상들을 읽어가지고 요 물상으로 어떻게 된다? 입고되지. 입고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7살이잖아요. 그죠? 7살이 왕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 일단 십성서양에서 7살이 왕하면 일단 몸이 어때? 일단 약하지. 그 사람이 몸이 약하다고 해서 기격이 아니라는 보증은 없어요. 몸이 약해도 뭐 출세하고 보증하면 그러니까 그 십성서양에서 7살이 왕한 건 제가 좋지 않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지위라든지 이런 것은 진신이 관할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진신이 어디로 입고돼? 묘지로 입고되잖아. 묘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관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탄력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입고되는 거는 이 사람의 겁법의 상황이지. 네. 자기 7살 그지? 근데 우리가 운상 볼 때 이렇게 경간하잖아요. 매트릭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1성은 뭐냐면 봉법이 기초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병에서 볼 때 지는 뭐예요? 관대죠. 그러니까 관대물상하고 하계물상이 어떻게 돼 있어? 경간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라고는 제가 보지 않았어도 그 서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입고 있는 복장이 있었을 거예요. 서라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매트리스 경간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비록 일주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60갑자를 하고 있지만 그걸 다른 데 세우면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팔자 이렇게 이제 실전기 현장에서는 싹 그렇게 뭐 팔자를 천천히 가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냥 그 포테물상을 가지고 몇 가지 그냥 필살기만 이렇게 툭툭 찍어내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자의 격구 상황을 이렇게 살펴가지고는 비교적 좀 먼 미래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정해 주죠. 그렇게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 텐데 합쳐가 안 생각이 안 나네. 요거 강의하고 나서 일단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한번 책 한번 펴봅시다. 신의 할 때인가, 지금? 신유. 신유. 자, 선생님이 한번 크게 한번 147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유로. 자, 읽어보시죠. 이상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아, 저요? 네. 신유 일생은 신금 이론이 권력의 노인이다. 자, 여기 일지는 일지의 그 원형이죠. 그래서 일지는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소속된 누구를 의미한다? 식구를 의미하죠. 자, 우리가 처음에 체를 우리가 일조론의 채용 분야에서는 내가 신이 신금이고 유는 가족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신유라고 해서 일주 자체를 채로 놓을 수도 있겠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신유일생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조직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뭐 윗사람한테 직언을 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뭐 요즘 서기호인가 그 사람이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든 자기 성향을 드러내든 어쨌든 간에 판사답지는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록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면 그런 짓은 안 한다. 예? 이 친구가. 그래서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의로운 얘기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할 만한 자리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록의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유일주가 이 록을 내가 깔고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예? 이렇게 일탈하거나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인이나 무속인은 록지의 일축 일원이 놓인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형충해가지고 파괴되거나 이러는 경우에 그렇게 가는 거지, 록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렇게 상계를 확 이탈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록지에 다 일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체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자, 이론이 권력에 놓인다는 그 말이겠죠. 그 다음 경신 기업은 로왕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형제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들이고, 또 아주 이렇게 그런 뭐 아주 수완가가 있고, 왕지는 또 상계를 이탈해요. 그죠? 근데 이탈하지만은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형제들의 구성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자의선으로 보면은 경신금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 소리가 나잖아. 쨍쨍.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사이는 어때요? 좋지 않죠? 형제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방면에서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서로 사이는 좀 안 좋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 식신은 록궁 병지로 정합니다. 을목 제신은 록궁 절지로 정합니다. 자, 여기 을목재신이 록궁절지로 정한다라는 것은 천하, 남명의 천하, 그 본명의 아버지가 단절되는 물상을 겪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하고 헤어지거나, 그죠? 이혼하거나, 예? 더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좀 떨어져 살았거나 인연이 잘 안 닿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 천하 그 아버지의 성품이나 기본적인 사회에서의 그 활동상이나 스테터스는 어땠다?
합리적이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서로, 동료끼리 서로 결혼을 했어. 그 나도 직장에서 록을 받을 만큼 그냥 일종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쳐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지? 그런데 살다가 둘이서 도저히 이거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시끄럽게 싸워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 궁이니까 그게 같은 그래가지고 서로 찢어졌어. 하지만 그 단절 현상을 겪지만 서로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 거죠. 경간하면 그 다음 관록 정화는 록공 생지로 정합니다. 인수 기투는 록공 생지로 정합니다. 신유 일생은 내강의 전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관인은 자, 여기 이제 유에다가 왜 병을 안 인종시키지 않고 정화를 인종시키냐면 육갑 포태를 쓴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정은 생지로 하고 인수 기토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간인이 바로 한데 관에서 몹시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이런 그 운성, 그러니까 세왕을 우리가 월지로에서 논하지 않지만 포태에서는 좌법이나 해서 그 지지에 우리가 세왕을 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인의 성분이 다 록궁과 장생지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일주가 처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고 자식은 괜찮고 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자에 어떤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 일찍 자빠지지 않고 직장 생활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오래 했으면 직위가 어떻다? 직위는 잘 순탄하게 올라가는 스타일 유형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크게 잃었다 이러면 그 어떤 현상이겠어요? 쟤는 뭐야? 절주로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어떤 거야? 좋은 현상이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직위는 높지만 저는 아이고 뭐 여기 계열사의 사장까지 되셨는데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아유 뭐 자리만 사장이지 뭐 돈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예? 근데 돈을 많이 잃었으면 처분은 어떻게 이별하지 않고 또 어떻게 좀씩 나름대로 또 건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신유라는 글자 하나만 이렇게 딱 보고 여러 가지를 일단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다. 그다음 일견 원만해 보여도 그 마음은 차갑고 고지식합니다. 소란스럽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사물에 대한 빈민과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물에 대한 그 빈민과 생각이 많은 것은 그 본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념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그 식신이 병지로 정해서 그래요. 응? 식신이 병지로 정하면은 그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일단 증오심을 품게 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으며 주관이 확고합니다. 일지가 비건만으로 구성되면 대단한 아집이 있습니다. 을묘생이나 임자일생은 애초에 타인에게 동조하는 법이 드문 것입니다. 네, 일지가 비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고 이 세 가지 일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선 사표의 글자를 갖고 있었는데 신유, 을묘가 우리 을묘도 공부했지만 은근한 고집이 장난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집이 있다 생각 안 하는데. 하지만 뭐 아집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팔자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 팔자 명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계속 내 이론이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일체의 그거를 이렇게 제가 부정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가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할 텐데 하여튼 그런 아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 일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 자식은 얘기해봤자 귀담아 듣지
않고 듣는 척 해도 그렇죠 맞죠 해도 내 속으로 동조 하지 않는 놈이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제자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해.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주 돌아버리겠어. 근데 내가 그거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겉으로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모르고 앉아있네. 이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주들은 그래. 그러니까 을묘일주 데리고 을묘일주한테 뭐 이렇게 타이르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예 하지만 절대 자기 생각을 안 굽히는 애예요. 그래서 아시라고 아시겠죠? 병화 허관을 계약하여 이 사람이 인정을 베풀 때는 본문 놓듯이 다정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그 관은 아까 저기 록궁생지로 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지위, 그 관록과는 이 사람이 인연이 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잘 되는데 또 좋은 보직, 좋은 직책에 잘 거명되고 하나평이 오르고 잘 가. 그래서 이렇게 간지가 공이 같은 글자가 두 가지가 어떻게 한다? 그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상합해 온다 그러잖아요. 비합해 오는데 그것이 모이면은 그 비합하는 힘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병, 그 신유 두 글자 이게 유에서 병. 근데 팔자에 병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팔자에 병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그 팔자에 병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그 관운을 그런 허관을 논한다 안 논한다? 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유일주가 팔자에는 관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 오히려 관록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운성을 절종해도 상관이고 예를 들어서 이 허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병화가 팔자에 투에 있으면은 재미없어요. 병화는 유에서 어떻게 돼요? 인종하면은 응? 태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재주와 재능, 경쟁력을 다 갖추었지만 재운이 크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재운이 안 따라? 딱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면 넌 돈은 없어. 관운은 좀 따르지만 안 따르게 얘기하는 게 재성이 어떻게? 절지로 종한 게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인록에서도 갑인은 일단 간성절종 딱 이렇게 되니까 갑인 일주들이 대체로 다 경쟁력이 있고 조직 생활을 처음에 뭐 회사 취업하면은 초창기에 잘 나가요 보통. 그런데 도중에 직장을 반드시 때려치고 잘 높여보려면 못 가. 그거 왜 그러냐면 간성절종이라서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성절종이잖아. 그죠? 그 다음 팔자에 재신절지 묘목을 보면 사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필연 성패의 부침을 겪게 됩니다. 곡절을 겪어도 하고 넘어서는 자립의 근기는 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신유 1세의 부부 인연은 일단 불리한 양상입니다. 강한 고집의 갈등이 원칙되는 겁니다. 팔자에 재신절지 묘목을 보면 사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필연 성패 부침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에서는 재신이 절지로 종하고 그 다음에 묘목이라는 것은 그 신일주 그 묘파성이죠. 묘파성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주로 이게 생시에 묘가 있는 걸 의미해요. 생시에 묘가 있는 걸 요시에 나면은 신일주가 그래서 이건 그 신묘가 이게 좀 우리 지금은 뭐 신묘일주를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묘일주다 이러면은 이 신묘일주는요 그 성장을 해서 가야 되면은 이 재에 대한 재탐이 갑자기 불현듯 일어납니다. 이 재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무령으로 보면은 재를 어떻게 해? 꼬챙이로 어떻게 해? 딱 찍어가지고 딱 넉마 넣듯이 그러니까 딱 이런 물상이라서 돈 벌 때는 아주 귀신같이 돈 냄새를 잘 맡고 탁탁 찍어서 이렇게 돈을 벌는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판에 다 까먹기도 합니다. 묘파가 드니까
아시겠죠? 예. 특히 이렇게 뭐 배우자 중에 이렇게 묘가 있으면 신일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신일주가 묘를 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일주는 어떤 게 좋냐?